주호민 고수는 뭐 사랑의 타이밍에 관해서 아, 저는 전역한 직후에 저는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홈페이지 이렇게 웹 디자인하고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 큐레이터 분이 20대 이렇게 뭐 학생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할 건데 혹시 해볼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네, 뭐 해보죠 뭐 하고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팀이 저만 남자고. 나이스 나이스. 야, 예, 최고의 타이밍.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신이 났던 순간이고. 그렇죠. 어쨌든 그 중에서 한 명과 지금도 살고 있죠. 오. 그분이 첫사랑이라고. 첫사랑이랑 아, 네. 24살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만나서 한 5년을 이제 사귀고 오. 그쯤 되니까 이제 제가 30살 가까이 되니까 그냥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어느 날 이제 반지를 사서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이제 줄 타이밍을 노리다가 어느 날 어떤 카페에 같이 갔는데 왠지 지금이라는 느낌이 엄청 강하게 막 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옆 테이블에 커다란 개가 리트리버가 갑자기 왕 하면서 엄청 막 짖는 거예요.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미 저는 그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 더 되돌릴 수가 없었고 이제 줘서 프로포즈를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개가 이래서 제가 보낸 게 아닌가. 하지 말라. 아니. 조금 타이밍 늦게 도착했구나 그 개가. 아니, 축하해 주려고. 지금 행복하시죠? 아, 그럼요. 뭐 마무리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근데 이게 그 고백할 때 먼저 식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연구가 또 있대요. 이게 그래요? 밥을 먹고 배가 좀 이렇게 불러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고백을 해도 굉장히 좀 여유롭게 받아주고 생각이 되는데 배가 고프면 누가 고백하는 것조차도 좀 예민해서 생각이 이렇게 언뜻 받아주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연애를 하는 그 어떤 패턴으로 완성된 거죠. 식사하고요, 영화 보고 술 마셔요. 그렇죠. 이게 몇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건데 이게 말하자면 데이트를 해본 사람들이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한 몇 개의 아이템인 거예요. 그렇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배가 불러지고 연애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기 시작하는데 극장에 가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불이 꺼지는 순간 옆 사람한테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지 남은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둘만 있는 듯한 약간 착각이 들게 되고 거기에 술마저 들어가서 이성이 약간 마비되고 감성이 살아나면 연애할 수 있는 이제 최상의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주변에서 어떨 때 이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뭐냐. 평상시와 다른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건 이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편하거나 좋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2번 이상 만난다는 건 나쁘지 않다. 불편함보다는 좋다 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죠. 라고 하면 저는 그 연애는 100% 타이밍이 나온다고. 근데 아까 뭐 그 키스에 살짝 비유를 했는데 실제로 키스할 때 이거 뭐 책에서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해도 아 지금은 키스해도 되겠다 첫 키스를 해도 되겠다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냐면은 만약에 거절하면은 어떡하지?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지. 그래도 키스는 지금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반대로도 이제 그 고백 받는 입장에서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설가 그 알랭데 보통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보통 고백 받으면 어떤 사람이 약간 튕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적절한 내가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타이밍도 놓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한국 처음 왔을 때 그 어떤 편의점 알바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이트 신청했는데 한 2번, 3번 정도 만나고 또 이런 이상한 서프라이즈 데이트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청 가서 이제 서프라이즈 좀 하지 말아요. 정말 자동차 기술 위엔 배울 게 없어요. 독일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어디로 갈지 잘 모르니까 우선 예쁘게 하고 왔겠죠. 뭐 치마 입고 뭐 나왔는데 저는 시청 앞에 그 스케이트장 있죠. 그 스케이트장으로 데려갔어요. 겨울에만 데이트하는구나. 추울 때.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짜증난데 그래도 이제 끝나고 식사하고 청계천 쪽에서 이제 그 걷고 있었는데 잠바에서 장미를 하나 꺼내면서 아 자기였으면 좋겠다 사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날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근데 이틀 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사실 그런 한번 고백하면은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럼 다시는 고백 안 하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왜 한 번만 고백해냐고. 내가 한 번만 고백하고 바로 오케이 하면은 쉬운 여자처럼 보일까봐 한 2번, 3번 정도 고백 받는 거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건데 저는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고백하고 거절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랑 정말 아니 다르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좀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받을 생각이 없다가 그렇죠. 한 일주일인데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그렇죠. 다니엘이 다시 연락이 없으니 그렇죠. 지금이라도 다니엘도 만나볼까 그래서 아니 물론 이제 모르셨어요?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이제 그 여자분한테 아마추어로 접근했다는 게 상대가 장미를 받을 만한 상황인지는 관찰 안 하고 네. 자기 혼자 계획을 잡아놓고 자기 계획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망한 거죠. 네. 그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자를 산으로 끌고 가고 그래. 기분 안 좋은 여자를 길에서 장미를 드리는 거. 예, 핑계로 얘기하자면 좀 어렸어요 그때는 2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타이밍을 이제 그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를 만났는데 매우 마음에 들었대요. 추측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여자한테 애인이 있겠구나. 누구나.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정리를 해라. 말이 안 돼. 첫 만남에서 그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한 달 뒤에 그럼 보자. 그리고 딱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더래.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정리했다. 어. 그래갖고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낀 건데 그 남자가 타임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원래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고 진짜인데 그런데 사정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나한테 와라. 아무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남자가 좀 더 끌릴 수가 있겠죠. 이건 근데 연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는데 전 그게 오히려 정확한 타이밍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요. 혼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없는 여자들이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전형적인 남자들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할 때요. 우리가 바라는 게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한 7, 8개 정도가 충족이 되지만 여전히 모자란 한두 개 때문에 이제 갈증이 오는데 그 한두 개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이 연애가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해주지 못하는 그 한두 개를 보여주면 8개를 해준 사람을 놓고 이 한두 개를 맞춰준 사람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하신 그 남자분 같은 경우가 보여준 어떤 그 자신감, 패기 이런 모습이 그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사귀고 있던 남자에게서 가장 불만스러운 어떤 부분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게 그 여자분이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스스로 좀 왜소하게 느꼈을 수가 있죠. 근데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쪽 자리는 좀 여성 게스트로 좀 자리를 해주시지. 그러면 이거를 CG 처리하면 돼. CG 처리. CG요? CG를 여성. 아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랑의 타이밍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이별. 그게 꼭 남녀 간의 이별이 아니라 너무나 막 짐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짐들을 좀 어느 땐가는 좀 버릴 필요도 있고 정리할 필요도 있고 이것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관계 정리 타이밍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또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내 생활이 복잡해졌을 때죠. 내 생활에 자신이 별로 없거나 또는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책상 정리부터 시작해서 사람 정리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행복한데 굳이 뭐 정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뭔가 이제 계기점, 변화점이 필요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데 연애에서의 어떤 끝내는 타이밍이라는 건 좀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는 뭐 문자로 그 이별 타이밍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상대에 대한 예의를 떠나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자멸 같은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안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안 봐서 나 좀 편하겠다고 그 간단한 이별 방법을 선택한다는 건 사실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헤어지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데 좋은 타이밍 따위는 사실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한쪽은 심하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양쪽이 합의하에 헤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최소한 완충 기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 안녕
조심해서 가 오늘 즐거웠어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별을 통보한다는 건 이건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이유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연인 간의 관계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관계 인간관계. 그 타이밍이 제가 보기에는 그 휴대폰 이제 교체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교체하잖아요. 보통 2년, 3년에 한 번씩. 그때 보통 이제 전화번호가 바뀌는 수가 많이 있는데 일부러 바꾸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준다 그러잖아요. 전에 번호로 전화를 해도 자동으로 연결해 예, 예. 시켜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전화번호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잘 연락하는 거예요. 속아낸다. 아, 이제 예,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기를 한 두세 번 바꾸잖아요. 그러면 딱 정리가 돼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평소에 이렇게 연락하고 뭐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는 사람 이렇게 빼면은 나머지 사람 몇 살 없어요. 거의 평생 연락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저장돼 있더라고요. 즐겨찾기 한 20명, 30명 정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전화의 90%를 그 안에서 다 네, 해요.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휴대폰에 한 4,500명 정도가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제 스스로가 약간 병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가끔 이렇게 혼자 저는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가 거의 절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자체도 약간의 불안함. 한 번쯤은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것 때문에 연락이 올 텐데 그렇죠. 그때 내가 못 받아주면 되게 이 사람한테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이 불안증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그 사람들한테 당신 전화번호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전화가 오지 않아. 아니 왜 이러지? 그리고- 난 전화번호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아, 예를 들어 한 번만 바꾸시면은 네.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태원의 식당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이게 SNS 상에서 친구를 정리하는 거와 전화번호를 정리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전화번호는 굳이 정리 안 해도 돼요. 그치, 그냥 왜냐면 잊고 있어도 되니까. 4,500명이 있건 6,0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맞아요. 전화 오는 사람과만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하자면 자기 혼자 스스로 다짐 같은 거예요. 정리를 하겠다. 이런 거는 SNS는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맨 자기들 단풍놀이 간 사진 올리고 음식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SNS를 하루 종일 쳐다봐야 제가 원하는 어떤 정보 같은 건 없고 남의 아이 크는 거, 수락산에 무슨 단풍 든 거 이런 것만 넘기다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 김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각각 자기 성향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뚜렷이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한다는 걸 뚜렷이 알 때는 모든 순간이 다 자기 타이밍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뭔가가 내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게 타이밍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는 그 문제가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중요하다. 저도 그래서 결혼 어떤 여자랑 해야 돼? 막 물어보면 내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중요하다. 저도 그래서 결혼 어떤 여자랑 해야 돼? 막 물어보면 그냥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은 다음에 네가 어떤 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해라. 네가 결혼에 맞는 타입인지. 결혼하면 네가 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할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이번 주 뭐 고수회전 나온 타이밍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타이밍이 처음에는 타이밍이 맞나 안 맞나 고민하다가 지금 두 번 경험해 보니까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다. 괜찮네. 괜찮네. 제가 충분히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디스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당하셨네. 자, 네. 조민 고수. 네, 뭐 오늘 타이밍 얘기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결과론이잖아요.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다가올 일만 준비하면서 그냥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발 좀 그렇게 살아요. 하게만 시키지 말고 불안해서 이거 방송하겠어. 아니, 홍석천 씨는 뭐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지금 뭐 하려는 타이밍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입 닥치고 마무리하자 이런. 예. 예.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